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끊임없이 혈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동 변속을 하는 자동차 기어처럼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환자 중에 아침에 잴 때는 130이었는데 병원 대기실에서 잴 때는 140이 나왔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죠?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질문은 참으로 난처하다.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혈압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몇 발짝만 걸어도 바뀌거든요. 그때그때 내 몸에 가장 알맞은 혈압으로 조절해주는 거죠. 혈압은 언제나 올바르다. 아무 때나 변하는 수치는 모두 올바르다. 역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할 수가 없다. 어느 한순간에 혈압만 가지고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통해 혈압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다. 그런데 건강진단 때 측정하는 혈압은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병원에 가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다. 따끔한 주사 바늘을 통해 체열 과정을 거치고 바리움을 마셔야 하는 일도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무뚝뚝한 의사가 무성의하게 팔뚝을 잡고 혈압을 잰다면 높은 혈압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병원에서 잴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하얀 가운에 고혈압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그만큼 의사와 마주하는 일 자체가 상당한 긴장을 동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평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혈압을 재는 것 자체만으로 혈압이 높게 나오는 예가 많다. 혈압을 재는 시기에 대해서도 필자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의사들은 대개 아침에 혈압을 재라고 요구한다. 그 요구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아침에 대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있을 턱이 없다. 근거도 없는 것을 왜 그토록 확정적으로 요구하는지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의사가 아침에 재라고 요구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침에는 그 누구라도 혈압이 높다.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자, 이제부터 활동할 시간이야 하며 혈압을 올려 대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식사 후에는 대체로 혈압이 내려간다. 목욕 후나 배뇨, 배설 후에도 혈압은 내려간다. 갑자기 일어선 다음에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럼 내려갔을 때 측정하는 것이 좋으냐면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높을 때 재는 것이 좋다면 계단을 뛰어 올라간 후에 재면 된다. 요컨대 언제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한결같이 아침에 측정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정작 의사 자신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이쯤 되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습관은 과학이 아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치료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저혈압은 고혈압과 달리 잠수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마이 유타카 고호쿠 대학 교수들이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해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저혈압의 사망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관련 질환의 위험이 더욱 명확한 수치로 나타난 사실을 통해 저혈압일 경우에는 뇌나 심장의 혈관이 막히기 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혈압이 발병할 위험률을 높인다는 통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그런데도 저혈압은 왜 관심을 덜 받는가? 그것은 고혈압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이다. 5천만 명을 넘는 고혈압증에 비해 저혈압 인구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도 약 1,600만 명이다. 게다가 평소에는 중병이 아니나 치료나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다. 즉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저혈압은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인 셈이다. 여기에도 한심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 뒤로도 콜레스테롤에 관한 또 이 고혈압과 비슷한 또 이런 근거들이 또 쭉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뒤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관한 팁들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으면 우리 한번 좀 이 책을 읽고 정말 좀 양심적이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함께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추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 설립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균형감 있는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람 공부를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이 나비스쿨의 꿈에 참여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개드리는 책의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셔서 여러분 또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분들 3분에게만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3분이 또 다른 3분에게 그렇게 함께 나누어 가 주실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땅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그 꽃들에게 희망을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축복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정말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그 책들의 주옥과 같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는 라이프 체인저 코치 책추남의 오늘의 추천 도서는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책의 저자는 월레스 워터스. 그래서 지금 이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The Science of Getting Rich라는 책으로 유명했고요. 그 책은 정말 그 많은 성공자들이 실제로 숨겨놓고 많이 나오게 합니다. 100년 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100년 동안 TV에 드러나서 갑자기 우죽순같이 많은 번역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안진아 씨가 편집한 책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을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책추남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데 소판만 38세가 넘게 발행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먹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은이 월레스 워터스는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나 1910년 이 책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오는 지혜를 완성한 뒤 얼마 후에 사망했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는 지혜의 원리와 방법을 확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한 후 수많은 성공 철학서를 저술한 자기계를 분야의 대표적인 선구적 인물로 뚜렷하게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건강의 절대 법칙 또 이제 월레스 워터스의 그 지혜를 이 부에 관한 지혜를 똑같이 건강에 적용한 내용입니다. 주제만 그러니까 어떤 이게 부던 건강이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3가지 동기가 작용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고 정신을 위해 살며 영혼을 위해 산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더 우월하거나 신성하지 않다.